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즘 계단을 내려갈 때 자신도 모르게 난간부터 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굳은 것처럼 뻣뻣합니다.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무릎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며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것부터 시장을 보고 손주를 안고 산책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순간 무릎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무릎은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관절이 상당히 손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망가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와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무릎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픈 것입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내려가면 무릎 앞쪽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는 체중보다 훨씬 큰 힘이 전달됩니다. 관절과 연골이 건강하면 이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연골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계단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프다면 무릎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굳는 느낌입니다. 영화를 보고 일어나거나 장시간 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내릴 때 첫걸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걸으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관절 속 윤활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은 자동차 엔진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액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지면 처음 움직일 때 뻣뻣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릎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뚝 우두둑 딱 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만 난다고 모두 병은 아닙니다. 통증도 없고 붓기도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골이 닳거나 관절면이 거칠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소리가 최근 들어 계속 들린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무릎이 자주 붓는 것입니다. 많이 걸은 날이면 무릎이 빵빵하게 붓거나 열이 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관절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연골 손상도 점점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참으면서 계속 걷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아침보다 저녁에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이 더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지만 점점 회복이 늦어집니다. 나중에는 쉬어도 통증이 남고 심하면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가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거나 김치를 담글 때 바닥에 앉아 일을 할 때 예전처럼 쉽게 앉지 못합니다. 일어날 때는 손으로 무릎을 짚거나 주변을 붙잡아야 겨우 일어섭니다. 이런 변화는 무릎의 유연성과 근력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바닥 생활이 많은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보폭이 작아지고 쉬는 횟수가 늘어나며 계단을 보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무릎 기능이 떨어질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8번째 신호는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무릎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걷고 일어설 때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대신 받아주는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은 더 큰 부담을 받고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9번째 신호는 한쪽 무릎만 계속 아픈 것입니다. 한쪽만 아프니까 반대쪽 다리에 힘을 더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멀쩡했던 무릎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쪽만 아픈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신호는 다리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다리가 휘어 보이거나 신발 밑창이 한쪽만 심하게 닳는다면 무릎 정렬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무릎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더 큰 부담을 견뎌야 합니다. 몇 킬로그램만 줄어도 무릎이 훨씬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둘째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도움이 됩니다. 벽을 잡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무릎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장시간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기, 통증을 참으며 등산하기는 무릎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무릎을 보호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게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50대, 60대에도 관리하지 않으면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보다도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무릎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걷는 속도와 허벅지 근육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내 두 발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